아무 조건 없이 신용점수가 낮은 분들을 위한 정책자금, 전통시장자금, 저신용자금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2년, 3년 동안 지속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부족할 것이고,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창업시대 김희경 이사입니다. 오늘은 연초 정책자금 준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연말의 마지막 주가 되면 항상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12월 31일 즈음이 되면 그 다음 해에 정책에 대한 예산안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에 있었던 정책자금에 대한 규정들이 새로 바뀌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컨설턴트인 저는 전년도와 대비해서 올해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체크하기 위해서 연말, 연초가 되면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안 좋아졌던 경기로 인한 저신용 자금이 많이 풀렸었고요. 해마다 1월 달이 되면 민심을 회복하자는 의미에서인지 어떤 의미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조건이 많이 완화된 자금들이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 조건 없이 신용점수가 낮은 분들을 위한 정책자금, 전통시장자금, 저신용자금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2년, 3년 동안 지속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부족할 것이고 더 이상 저신용분들을 위한 어떤 자금이 열릴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너무나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연매출 마감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정책자금 대출이나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전년도 연매출 마감이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매출이 그 전년도보다 무조건 10% 이상은 상향을 해야 돼요. 만약에 하향을 했다면 경영안정자금밖에는 신청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경영안정자금 예산 자체가 편성이 많이 되지 않을 뿐더러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소진되는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은 연매출 마감을 해야 될 때 반드시 전년도 연매출 마감을 얼마를 했었는지, 그리고 10% 정도는 우상향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마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내 기장 세무사와 반드시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내 매출이 공사 매출인지, 제품 매출인지, 상품 매출인지, 서비스 매출인지. 실제로 나는 제품 매출을 찍고 있어야 되는 사업자인데 서비스 매출을 찍고 있다. 그런데 모르고 지나갔다. 그런데 내년에 정책자금이나 정부 지원 사업을 지원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전년도 재무제표에 기재되는 상태 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아무것도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12월에는 기장 세무사랑 소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온라인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 판매 신고증을 꼭 미리 발급해두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있는 스마트 자금이라는 것은 통신 판매, 온라인 매출이 있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자금인데, 예전에는 통신 판매 신고증이 있기만 해도 되었고 지금 신청해도 대출 승인이 되었다면 최근 들어서 통신 판매 신고증 발급한 지 6개월이 지나야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통신 판매 신고증을 반드시 발급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를 도입해서 스마트 자금을 받자라고 하는 플랜을 내세우는 컨설턴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테이블 오더나 키오스크를 도입한 기업에 스마트 자금이라는 상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주의해야 될 게, 내 기업의 매출이 1억이고 비대출이 1억인데 스마트 자금을 받기 위해서 키오스크를 도입을 했다 하더라도 대출이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매출이 1억이고 이미 대출 받은 것이 1억인데 그러면 여신한도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는 키오스크를 도입을 하던 테이블 오더를 도입을 하던 신청을 해도 여신한도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리스크받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도입을 할 때 도입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때문에 억지로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를 도입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사업을 위해서 정말로 대출 때문이 아니라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의 도입이 필요하다, 앞으로 천천히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올해 안에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은 미리 도입하지 마시고 공고가 뜰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매년 스마트 상점이라는 지원 사업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24년에도 1차, 2차, 3차까지 지원이 됐었고, 그 지원 사업에서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를 80%까지 지원받아서 도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전자칠판을 20%의 자부담을 내고 도입을 하였습니다. 스마트 상점 공고가 올라올 때를 기다리셨다가 신청하시면 기업 운영에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은 금액이라도 연체가 절대로 없으셔야 돼요. 국세 체납, 카드 체납 이런 것들은 항상 보셔야 되는데요. 홈택스, 위택스, 카드 명세서 항상 체크하시고 하루라도 연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특히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미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이 연체가 됐다라고 하면 빨간 칸으로 이미 체크가 되어 버리십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있는 대출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방세 체납 굉장히 많이 걸리시거든요. 왜냐면 금액이 작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못 쓰시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위택스에 들어가서 지방세, 자동차세 안 낸 것이 있는지 꼬박꼬박 확인을 하시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잘한 금액으로 다건의 대출을 이용 중이신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보면 소상공인도 대환대출이 있고 신용보증기금에도 대환대출이 있습니다. 대환대출로 자잘한 금액들을 통합으로 해서 한 건의 대출로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사항은 새로운 대출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을 신규 대출로 잡히거든요. 그러면 신규 대출을 오늘 했으면 내일 정책자금 지원을 지원할 때 최근에 대출한 이력으로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의 불리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멀리 봤을 때는 다건의 대출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한 건으로 몰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차후에 훨씬 좋습니다. 1월 첫 주가 되면 여러 채널에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요약 영상들, 정보들이 올라올 겁니다. 저도 새로운 공고가 올라오면 빠르고 신속하게 분석해서 영상을 올릴 거니까요. 이것만큼은 알림 설정 해두시고 신속한 정보를 전달받으시는 것이 기업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초 1, 2월에 정책자금 신청을 못하시면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항상 4월쯤 되면 예산 소진이라는 말이 뜨거든요. 기관에 가장 많은 예산이 있는 1, 2월 절대 놓치지 마시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대표님들 파이팅 하시고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